네, 이번 시간은 공학기초 예제 및 연습문제 해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예제와 문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한번 풀어봤던 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 운동에 관한 뉴턴의 제2법칙에서는 예제 문제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질량이 주어져 있죠. 어떤 비행기가 4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다. 그 비행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구하라 이렇게 됐었는데, F는 ma, 이때 F가 알짜 힘이었죠. 그래서 이 물체의 질량이 2000kg이라고 주어져 있고 가속도가 4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곱해서 8000kg/s 제곱은 뉴턴이 되겠죠. 그래서 힘의 SI 단위를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뉴턴의 제2법칙 구하는 예제였고요. 예제 1-2번에서는 질량이 10kg인 상자를 줄에 묶어 100N의 힘으로 위로 당긴다. 상자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는데, 자, 뉴턴의 제2법칙은 항상 이제 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한번 그려보면 위로 당기는 힘이 일단 100N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100N이 되겠고, 그런데 질량이 1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구가 당기는 힘, 이게 이제 무게가 됩니다. 그렇죠? 무게 W로 할 수도 있고, 뭐 FG 이렇게 쓰기도 하죠. 어쨌든 이 무게 값이 mg가 돼요. mg. 그래서 m은 지금 10kg입니다. 그렇죠? 10kg. 중력 가속도, 자윤학화 가속도가 되는데, 이거는 지구 표면에서 9.8 m/s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는 98 뉴턴이 되겠네요. 그렇죠? 거의 같아요. 위로 당기는 힘, 아래로 지구가 당기는 힘이 거의 같은데, 그래도 알짜 힘은 있죠. 그래서 알짜 힘, 힘의 총합 이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부호를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은 그 방향이 부호가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또는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 100N은 위로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98N은 아래로의 힘이죠. 방향이 아래로니까 아래로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98N. 그러면 알짜 힘이 2N이 돼요. 2N. 자, 단위는 이제 생략을 하고, 여기 바로 F는 m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는 ma, 그렇죠? 따라서 A를 구하면 A는 m분의 2가 됩니다. 그렇죠? 이 식에 의해서 A는 m분의 2인데 m이 10kg이라고 그랬고, 이 2는 위에 2N 이렇게 들어가겠죠? 힘이 2N이니까. 그래서 0.2가 되는 거예요. 0.2 가속도는 m/s 제곱. 이렇게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둔다고 그랬죠? 그런데 A를 구했더니 플러스가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A의 방향은 위쪽이 되는 거죠. 가속도의 방향은 위 또는 위쪽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문제 푸는 사람이 어느 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둘 건지, 이게 이제 Y축이라면 위쪽을 플러스 아래쪽을 마이너스, 물론 이거 반대로 둬도 돼요. 문제 푸는 사람이 그걸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 왼쪽을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설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힘이 벡터가 되겠고 가속도가 벡터가 되는 겁니다. 질량은 스칼라죠. 스칼라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부여할 수 있는 건 힘, 가속도, 운동량 이런 양들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풀어봤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제 1-3 가보시면 50kg인 사람이 승강기를 타고 아래 방향으로 0.2m/s 제곱으로 잠시 가속하며 하강하고 있다. 그녀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되는 체중계 위에 서 있다. 가속하는 동안 체중계의 눈금은 그랬습니다. 이것도 뉴턴의 제2법칙 문제로 구해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지금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이 저울이 사람을 들어 올리는 힘이 체중계의 저울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 들어올리는 힘이 바로 이 면이 물체에 가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런 힘을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FN으로 표시되는 힘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에게 가해지는 힘들을 다 찾아봅시다. 지구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이렇게 mg가 되겠죠. 그리고 바닥이 위로 밀어내는 힘, 수직 항력이 FN이 되고요. 이때 힘을 우리가 쓸 때는 항상 방향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 플러스 방향인지를 사전에 미리 정해야겠죠. 여기서 우리 위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 힘 F, 시그마 F, 모든 힘이죠. 힘의 총합은 위로 FN이 하나 가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로 mg가 이렇게 가해집니다. 자, 이 값은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ma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미 문제에서 질량은 50kg 이렇게 나와 있고 가속도는 아래 방향으로 0.2 그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0.2 이렇게 되겠죠. a가. 그렇죠? 네. 단위는 이제 다 SI 단위를 쓰게 됩니다. 자, 이때 체중계 위에 서 있을 때 체중계의 눈금은 그랬으니까 이건 바로 FN이 얼마냐? 이걸 묻는 문제죠. FN은 이 식에서 보면 FN은 이제 mg를 오른쪽 항으로 이항해주면 FN은 mg 더하기 ma 이런 식이 되겠죠. 자, mg는 그대로 우리 50 곱하기 질량 50kg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리고 더하기 다시 50kg 곱하기 가속도 얼마예요? 0.2인데 주의해야죠. 아래로 0.2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50 곱하기 9.8은 490이죠. 490 더하기 50 곱하기 0.2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480 뉴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480 뉴턴인데 체중계가 킬로그램으로 표시된다고 했으니까 이 값이 이제 m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m 프라임 g 이런 형태로 무게로 바꿨을 때 그에 해당하는 질량이 얼마냐? 이런 걸 묻는 겁니다. 따라서 m 프라임은 g분의 480이 돼서 g가 바로 9.8이죠. 9.8분의 480kg이 나와요.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약 49가 나옵니다. 약 49kg 이렇게. 그래서 답은 약 49kg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원래는 50kg인 사람인데 아래로 가속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 1kg 정도 체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만약에 위로 가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가속된다면 여기 이제 A를 0.2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질량이 오히려 증가되는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0.2로 바뀌어서 플러스 10이 돼서 그때는 이제 500이 되는 거죠. 500. 그렇죠? 500이 되면 9.8분의 500 하면 약 51kg 정도 이 정도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시고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절에 이제 마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강철판을 가로질러 일정한 속도로 강철 블록을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강철판에 평행하게 20N의 힘을 강철 블록에 가해줘야 된다. 자, 바닥이 이렇게 있어요. 바닥이. 여기 이제 물체가 있죠? 여기 이제 강철 블록이에요. 강철이라고 합시다. 여기 이제 20N의 힘을 이렇게 주면 계속 움직이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계속 미끄러지는 거죠. 블록과 판 사이의 수직 항력이 80N이라면 동적 마찰계수 또는 미끄럼 마찰계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식이 어떻게 됐어요? 식이. 자, 일정한 속력으로 계속 움직인다 했으니까 R자 힘은 0이 되는 거죠. R자 힘은 0. 그런데 오른쪽으로 T라고 할까요? T는 20N을 이렇게 가하고 있어요. 근데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런데 R자 힘이 0이니까 왼쪽으로도 20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MA는 0이 돼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속도가 0이 되도록, A가 0이 되도록. 그렇죠? 자, 그러려면 이때 이 T는 오른쪽으로 가해주는 힘이 T고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20N 가했는데 왼쪽으로도 힘이 가해져요. 이게 바로 마찰력이 되는 거죠. 바닥의 마찰에 의해서. 마찰력 F
K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FK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FK는 그대로 20이 되는 거예요. T가 20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직항력과 마찰력 사이의 관계는 이게 이제 미리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마찰력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찰 계수 뮤 K는 수직항력 Fn분의 마찰력 Fk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얼마나 어렸어요? 80N. 마찰력이 이제 20N 됐으니까 4분의 1이 되는 거죠. 또는 0.25가 돼요. 그럼 마찰 계수는 마찰력 곱하기 수직항력, 그죠? 이렇게 4분의 1을 그대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 구해진 거죠. K 곱하기 Fn 이렇게, 그죠? 그래서 답은 4분의 1 또는 0.25 이렇게 답이 써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번 하시고 화면을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1-5번. 위 문제의 강철판과 블록 사이 표면에 기름칠을 하면 동적 마찰 계수가 0.1로 떨어집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블록을 밀기 위해 필요한 힘, 여전히 똑같은 식을 쓰는데 여기서 똑같은 식이라는 건 일정한 속력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가속도는 0이 돼야겠죠? 그래서 A는 0이 되는 거고 뉴턴의 운동법칙, R자 힘을 다 더해서 MA가 나오는데 A가 0이라고 했으니까 그 값이 아예 0이 되겠죠. 자, 물체는 이렇게 아까 똑같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T, 그렇죠? T, 왼쪽으로 마찰력 F,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마찰 계수가 얼마로 변한대요? 0.1로 변합니다. 여전히 수직항력은 그대로 80인 거죠. 여기서 이런 평평한 바닥에 있는 물체의 경우 수직항력은 이렇게 중력이 가해지고 바닥이 위로 얘를 밀어 올리는 수직항력이 이렇게 가해질 텐데 이 중력과 수직항력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R자 힘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건 뭐 X축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걸 X축. Y축 방향의 R자 힘은 0이죠.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이 수평상에서만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수직 방향으로는 가속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수직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위로 Fn, 아래로 m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합력이 0이니까 Fn 수직항력은 그대로 중력 m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수평면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그대로 중력과 같다.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물체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들고 바닥에 미는 그 힘은 이 물체의 무게랑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무게만큼의 힘을 주면 들고 있을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Fn은 어쨌든 80N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에. 자, 그런데 동적 마찰계수 0.1이라는 얘기는 운동 마찰계수, 동적 마찰력, 운동 마찰력이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력이라는 관계에서 μs를 0.1, μk라고 해요. μk. μs라고 하지 말고 μk라고 합시다. μk는 0.1이 되는 거고 Fn이 80N이니까 곱해주면 8N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블록을 밀기 위해서 필요한 힘 T라고 합시다. T는 얼마가 돼요? 이 마찰력에 해당하는 힘만큼만 있으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찰력과 똑같아서 8N이 답이 되는 거였죠. 앞에서는 20N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마찰 계속 확 줄어들었으니까 약간의 힘만 줘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약간의 힘이라고 하는 건 수직항력의 0.1, 10%. 그래서 8N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1-5번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 화면 지우고 1-6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재료를 시험하여 재료와 강철 사이의 동적 마찰 계수가 0.9임을 알았다. 마찰력이 0.72kN이라면 수직항력은 얼마인가? 우리가 배웠었죠? 공부했죠? 동적 마찰력은 마찰계수, 미끄럼 마찰계수 또는 동적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수직 항력 Fn 구하는 거죠. Fn은 뮤 K분의 FK가 되겠죠. 그래서 FK 마찰력이 0.72 킬로뉴턴이 되는 거고요. 예, 동적 마찰 계수가 0.9가 되겠죠. 그래서 0.9분의 0.7이니까 예, 우리 98, 70인가요? 그렇죠? 따라서 이 값은 0.8 나오겠네요. 그렇죠? 0.8 킬로 뉴턴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쉽게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번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2-2절로 가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미분을 공부했었죠.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fx는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일 때 f0를 구하라. f0는 f0 x에 0 집어넣으면 되겠죠. f 0 넣으면 2밖에 안 남겠네요. 그렇죠? 2가 되는 거고 f3는 x에 3 집어넣으면 되니까 4 곱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9, 4, 36이고 마이너스 9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29의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f-2를 구해볼까요? f-2를 구해보면 x에 마이너스 1 넣어야 되죠. 4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제곱하면 그냥 1이니까 4,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3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9가 나오는 거고, f3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이게 29였죠. 그래서 29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 9죠. 9 답은 20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fx는 x의 제곱을 첫 번째 원리에 따라 미분하라 그랬는데, 사실 요거는 그냥 그대로 우리가 fx는 x 제곱을 미분하라 다항식의 미분이죠. 그래서 fx가 우리가 이제 다항식 fx가 x 뭐 예를 들어서 a x의 b승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f 프라임 x 즉 미분하면 a 곱하기 a는 이제 상수 그대로 두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의 지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곱하기 b가 이렇게 나오고 x에서 이 b에서 1을 빼준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수가 앞으로 나오면서 지수가 하나 빠진 값이 이제 지수로 들어가게. 그래서 이 경우 x의 제곱이니까 f 프라임 x를 구하면 일단 2가 앞으로 나와줘야겠죠. 2 그리고 x의 제곱이었는데 2를 빼니까 그대로 x의 1승이 되고 그냥 x죠. 답은 2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2번 문제인데요. y는 5분의 2x의 세제곱. 요거를 좀 바꿔볼까요? 우리 이제 지수 법칙에서 보면 5분의 2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x의 3승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더하기 x의 5승의 제곱근이죠. 4 곱하기 x의 2분의 5가 돼야 돼요. 2분의 5제곱. 제곱근은 2분의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5제곱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그대로 x의 5승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7 이렇게 돼요. 미분계수를 구하라. 미분해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y' 또는 여기 이제 y 됐으니까 미분한 y''은 자 3 지수가 3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3이 앞으로 곱해지면서 1이 빠진 2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3도 앞으로 곱해지면서 마이너스 3에서 1 빼면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2분의 5승도 앞으로 곱해지면서 2분의 5승에서 1 빼면 2분의 3승이 되겠죠. 7은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미분해도 0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5분의 2 곱하기 3이 돼야 되고요. 곱하기 x의 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x의 1을 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더하기 4 있었고요. 이건 원래 있던 4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2분의 5가 앞으로 나오겠죠. 4 곱하기 2분의 5. x의 2분의 5에서 1 빼면 2분의 3승 됩니다. 요게 답이 돼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5분의 6이 되겠죠. 5분의 6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 3, 10이죠. 1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4승 또는 x 4승분의 1 이렇게 이제 적어줘도 되겠고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5는 10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10 곱하기 x의 2분의 3승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1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x가 2일 때 여기 이 y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랬는데 우리가 곡선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곡선인데 요 점이 x는 2인 점이에요. 그렇죠? x축에서 x가 2일 때 접선은 그래서 이제 접선을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접선을 긋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m은 f 프라임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인 곳에서 미분을 했을 때 그 기울기, 그게 미분계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y 프라임을 이렇게 구해야겠죠.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승 또는 x분의 3 요거를 이제 미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 2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원래 있던 2와 곱해져서 4x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은 원래 있던 거고 요게 마이너스 3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앞에 곱해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이 곱해지고 x의 요 마이너스 1에서 1 빼주면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나오겠죠. 얘를 정리하면 4x 더하기 x 제곱분의 3 이렇게 나오겠네요. x 제곱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이때 x에 2를 넣어주는 거죠. y 프라임 2는 얼마가 되겠어요? 2 넣어주면 2, 4, 8 더하기 2는 4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4분의 35라고 써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4분의 35가 기울기가 된다. 조금 미분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x는 2인 곳에서 그랬으면 x는 2를 대입을 해주면 돼요. y 프라임이 바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dy dx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dy dx y를 x로 미분하라 이렇게. 자, 문제 14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17번입니다. 첫 번째 a는 2 sin 5 세타, 두 번째 ft는 3 코사인 2t를 변수에 관한 미분하라.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각각의 a에서는 세타고 b에서는 t가 되겠죠. 그래서 dy 첫 번째 a번 문제에서는 dy d 세타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y를 세타로 미분한 걸 구해라. 상수 2가 있었죠. 2는 그대로 오는 거고요. sin 5세타의 경우에 여기 세타 앞에 곱해지는 5가 앞으로 나옵니다. 5가 나오고 사인은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변하는 거고 코사인으로 되는 거고 위상은 변함없이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번의 답은 10 코사인 5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B번 문제. B번은 코사인 함수죠. 코사인 함수는 미분하면 사인이 아니라 마이너스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예요. 자, t ft 그죠? ft를 뭘로? t로 미분해라. 또는 이거를 f't 이렇게 써도 돼요. 그죠? 자, 는 3 곱하기 2가 앞으로 튀어나와야겠죠? 그럼 3이 6이 되는 거고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고요?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그죠? 이 t는 변함없이 그대로 위상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들 해볼 수 있겠죠? 자, 문제 1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을 변수에 관해 미분하라 그랬죠? 그럼 A번 문제의 경우 자, A번 여기서부터 f 프라임 세타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이 된다 그랬어요. 상수는 그대로 5 곱하기 코사인인데 요 안에 세타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죠. 그럼 세타 앞에 곱해져 있는 100파이가 앞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0파이, 파이는 숫자입니다. 세타만 변수예요.
100파이가 되고 사인은 뭘로 바뀐다고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코사인 각도 그 괄호 안에 값들은 그대로는 있는 거죠. 그대로 마이너스 0.4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파이 그죠? 한 번 더 정리해주면 500 곱하기 파이 코사인 가로 안에 똑같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B번의 경우 ft인데 이게 t의 함수잖아요. 그럼 t에 관해 미분해라. f 프라임 t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원래 2 있었고 5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10이 되겠죠. 250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는 거고 가로 안에 값들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변화 없이 5t 더하기 0.2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분 삼각함수의 미분이었죠. 사인은 미분하면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꾸 이거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교류 전압이 100 사인 200t죠. 시간 같아요. 이게 그죠? 시간의 함수로 여기서 t는 초시간의 단위, 초 단위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t가 0.005초일 때, 두 번째 t가 0.01초일 때 이제 그걸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전압의 변화율 그랬으니까 이건 기울기입니다. 기울기이고 순간 변화율이고 이게 바로 미분이라는 얘기죠. 미분 계수를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v를 t로 미분해라 dv dt 또는 뭐 v 프라임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는 원래 100이 있었죠. 그럼 100 곱하기 여기 사인 200이죠. 200이 앞으로 나온다고요. 200이 앞으로 곱해져서 나오고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고 위상 각은 변하지 않죠. 200t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A번에 t에다 뭘 대입하라고요? 0.005초를 대입해라. 그러면 여기 v 프라임은 얼마 되겠어요? 여기 2 곱하기 10의 4승이죠. 2 곱하기 10의 4승 코사인 200 곱하기 0.005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200 곱하기 0.005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는 100으로 나눠줘요. 200 곱하기 0.005를 계산하려면 여기 200은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2가 되겠죠. 0.005에는 다시 100을 곱해줘요. 우리 나눠주고 곱해주고 해도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곱하기 0.5가 되겠죠. 100을 곱해주면 소수점 2개 건너를 뜰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요? 그대로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코사인 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 코사인 1도라는 얘기가 아니라 코사인 1 라디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산기로 계산하면 또 정확한 값을 구해볼 수 있을 거고 B번에 보시면 t를 얼마 집어넣는다? 0.01초 집어넣어요. 그러면 여기 위상만 요거 계산해 보면 200 곱하기 0.01 요거 역시 앞에는 100으로 나눠줘요. 뒤에는 100을 곱해줘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2.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v 프라임은 2 곱하기 10의 4승 코사인 2 라디안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A번 문제의 답이 되는 거고 요게 B번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1, 코사인 2는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기로 또 계산을 해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19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문제 22번 보도록 하죠. 점 1-2에서 곡선 y는 3x-7x 플러스 2의 기울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요거는 요 점이 이 곡선 위의 점인지 일단 확인해야 돼요. 한번 넣어볼까요? x에 1 넣어봅시다. x에 1 넣어보면 y는 3-7 더하기 2가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래서 1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즉, 이 점은 이 곡선 위의 점이에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2차 곡선이니까 2차 곡선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1-2 했으니까 여기 어떤 이런 점이죠. 그죠? 이 곡선 위의 점.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분해주면 되겠죠. 자, 먼저 y'을 구합니다. y'은 자 2가 앞으로 나와서 곱해지면 2, 3, 6,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죠. 6x 마이너스 7인데 어디에서의 기울기예요? x가 1일 때입니다. 다시 한번 x가 1, x는 1 대입해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y'은 특히 이제 x가 1일 때 뭐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6-7이 되겠죠. 6-7은 마이너스 1.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바로 답이 나오죠. 예. 또 기울기를 구하라. 그러면 항상 미분값, 미분한 걸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26번 풀어보죠. 온도 T도씨에서 어떤 금속 막대의 길이 L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거를 자, L은 이제 이렇게 0을 너무 많이 써놓으면 몇 개인지 한참 세느라고 이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해봅시다. 1 더하기 3에서 0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에요. 그렇죠?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t가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는 0이 하나, 둘, 셋, 넷, 5, 6, 7개죠. 0의 개수가 바로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t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온도가 100도씨일 때 그럼 t는 A번 문제에서 t는 얼마 집어넣어요? 10의 제곱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이때 길이의 변화율 L'은 또는 dLdt죠. dLdt 또는 뭐 L'은 얼마가 돼요? 자, 여기 이걸 먼저 미분해 줘야겠죠? L을 미분해야 되니까. 근데 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에요. 따라서 여기 t 앞에 있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에 t 미분하면 그냥 1이 되겠고 더하기 t의 제곱은 2가 앞으로 곱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4 원래 있던 건데 곱해지니까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야 되고 t의 제곱 미분하면 그냥 t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t에 이제 10의 제곱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 이제 10의 t에다 10의 제곱을 집어넣어요. t는 10의 제곱. 그러면 L'은 얼마 나오겠어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여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원래 있었는데 10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3이 썼고 8 더해지니까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죠. 또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해서 되겠죠. 본래는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앞에 10으로 나눠주고 뒤에 10으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두어도 되고요. 예. 자, B번은 어떻게 돼요? T는 얼마일 때? 250도씨일 때. 그럼 T에 250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자, L'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더하기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t가 얼마예요? 2.5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50은 2.5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 곱하기 10의 5승 더하기 8 곱하기 2.5는 얼마예요? 8, 5, 48이 16이니까 20이 되겠죠? 20, 그죠? 그래서 23, 그죠?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이만큼 또는 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앞에 10으로 나눠준 다음에 뒤에 10을 다시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다른 문제 또 있습니까? 예, 문제 27번. 전압 V가 변할 때 광도 I는 우리가 전압을 높여주면 밝기가 달라지는데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1V당 0.4 칸델라의 비율로 빛이 증가할 때 전압을 구하라. 이거 단위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광도는 칸델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V당
0.4 칸델라의 비율로 빛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DI가 되는 거죠. 그렇죠? 1볼트당이니까 제가 잘못 썼네요. 반대로 DV죠. 볼트가 1볼트 변할 때 I는 이제 전류가 아니라 그래서 광도죠. 광도의 변화 비율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1볼트당 0.4 칸델라라는 얘기죠. 그대로 0.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칸델라 퍼 볼트 이렇게 이제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당 그럴 때는 얘가 이제 밑에 분모로 이렇게 내려오고 무엇 뭐뭐당 무엇 하면 이게 이제 분자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뭐예요? I를 V로 미분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요 식에서 V를 구하면 V의 제곱이 돼 있으니까 거듭 제곱의 수가 앞으로 곱해집니다. 그래서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 이제 2가 곱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5, 2, 10이 돼서 그렇죠? 10의 마이너스 3승 볼트의 1이 1승이에요. 2에서 1 빼면 그렇죠?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V는 전압되는 겁니다. 전압 V가 되는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V예요. V. 알겠죠? 이게 단위 볼트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단위 우리 안 썼잖아요. 그렇죠? 전압은 단위를 굳이 쓰면 V 볼트 이렇게 되겠죠. V 볼트. 그렇죠? 근데 단위를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얼마라는 얘기예요? 이게 0.4 칸델라 퍼 볼트, 즉 0.4라는 얘기죠. 그죠? 이때의 전압 V는 얼마겠어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0.4니까 0.4 곱하기 1000이죠. 그래서 400볼트. 이제 단위를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400볼트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구할 때 이게 이 볼트의 제곱이 아니라 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V 제곱이에요. 자, 이거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장에서 속력과 속도, 속력의 정의, 거리 나누기 시간이죠. 여기서 이 거리는 움직인 실제 궤적이에요. 궤적. 이게 바로 궤적이 되는 겁니다. 궤적. 자, 어떤 사람이 5분 만에 600m 걸어갔어요. 그 사람의 속력을 미터 퍼 세크와 킬로미터 퍼 아워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거리 나누기 시간 600m 그죠? 나누기 5분 이렇게 되는 거죠. 5분. 이게 바로 이제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600m는 그대로 두고 5분은 1분이 60초잖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분이 60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0 하나씩 이렇게 약분되고 6 하나 약분돼서 위에는 10이 남네요. 5분의 10이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5분의 10은 그냥 2가 되는 거죠. 2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B번 문제, 요게 이제 A번 문제고 B번 문제에서는 킬로미터 퍼 아워로 구해라 그랬죠. 그러면 600 V는 600m는 0.6km죠. 0.6km. 자, 5분은 몇 시간이에요? 5 곱하기 1분인데 1분은 60분의 1시간이죠. 1분은 60분의 1시간. 왜 그러겠어요? 우리 60분이 1시간이잖아요. 1시간. 그러니까 양변을 60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분 60분의 1시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보시면 자, 여기 60분의 1에 다시 역수죠. 60분의 1의 역수니까 여기 60이 위로 올라갑니다. 0.6 곱하기 60. 분의 역수는 이게 역수의 역수니까 다시 원래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60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단위가 킬로미터 퍼 아워만 이렇게 남죠. 자, 5분의 60은 이렇게 5분의 60 얼마예요? 12예요. 12. 6 곱하기 11 6 곱하기 12는 72인데 0. 그랬으니까 7.2 킬로미터 퍼 아워. 계산기가 있으면 계산해도 되고 안 그러면 손으로 암산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봤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버스가 A도시에서 B도시로 40km 거리를 평균 속력 55km/h로 운행한다. 그러면 일단 A에서 B로 가는 것만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 거리가
40km예요. 그렇죠? 근데 속력은 얼마라고 했어요? 속력 V는 55km per hour란 얘기죠. 그럼 걸린 시간은 이렇게 되겠죠. V는 T분의 시간분의 이동거리 42 속도가 되는 거니까, 속력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T를 구하라. T는 어떻게 구해요? 55km per hour 분의 40k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킬로미터는 약분되죠. 아우어 분의 1에 다시 역수니까 55분의 40 시간 아우어가 되겠죠. 55분의 40은 얼마예요? 11분의 8 내겠죠. 5로 약분하게 해주면 55는 11, 그렇죠? 40은 8로 이렇게 해서 11분의 8 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11분의 8시간 이렇게 또 계산해서 계산기로 계산하면 또 우리가 정확한 소수점으로 이렇게 나와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보시고 다른 건 여러분들이 또 해보는데 여기 35분은 몇 시간인가? 그래서 35는 시간으로 바꾸면 35분은 35 곱하기 1분이잖아요. 35 곱하기 1분은 몇 시간이에요? 60분의 1시간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60분의 35시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45분의 경우에는 45 곱하기 분이죠. 45 곱하기 분은 역시 60분의 1시간. 그래서 60분의 45시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문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의 정의는 변이 나누기 시간이다. 거리가 아니라 변인데 변이는 벡터입니다. 그래서 방향까지 들어있고 직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직선 거리 어디로, 그렇죠? 방향과 거리의 두 가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0점에서 원점에서 A 지점 갔다 B 지점으로 갔는데 그럼 궤적은 700km가 되겠지만 변위는 얼마가 돼요? 직선 그래서 500이 돼야겠죠. 3, 4, 5 직각삼각형의 빗변 3, 4, 5가 되죠. 따라서 이 시간 동안의 변위는 500km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이제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죠. Y축이 뭐예요? 속도축, X축은 시간축이죠. 그래서 이런 걸 속도 시간 그래프, 여기 이제 Y축 얘기, X축 이렇게 순서로 얘기해 주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 예를 들어서 여기 1초부터 2초까지의 이 속도 아래 면적이 바로 변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점까지 가는데 이런 속도로 움직였잖아요. 속도가 이렇게 변할 때 0에서부터 4m/s까지 속도가 쭉 증가하게 됐죠. 그때 이동한 변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면적을 구한다고요. 빗금친 면적. 그러면 가로가 2, 세로가 4니까 곱하면 8이 되겠죠. 근데 삼각형이니까 8의 절반 4가 됩니다. 따라서 이 2초 동안의 변위는 4m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점에서 A까지의 변위 또는 2초 동안에 A 가는데 2초 걸렸잖아요. 2초 동안의 변위는 4m. A에서 B까지의 변위는 A에서 B까지의 그 곡선 아래의 면적이니까 요만큼 면적만 해당하는 거죠. 요거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사각형 더하기 위쪽의 삼각형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나머지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